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자,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의 엄성호 과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새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옵션 상품,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이런 거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경우가 많아지다 보면 분명히 소비자 피해도 좀 관련해서 많이 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이번에 한국 소비자원 조사를 좀 했는데요. 2018년 이후 최근 4년여간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건을 보니까 총 52건 정도가 됐고요. 이 가운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절대 건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난 4년여간 저희 원에 접수된 전체 아파트 관련 피해 구제 건수의 11% 정도 해당이 되고 또 올해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에 달할 정도로 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접수된 피해 구제 사례 중에 어떤 유형들이 가장 많았나요? 가장 많았던 유형이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인데요. 옵션 상품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접수된 것들이고요. 네. 다음으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했던 것이 23% 정도 되고요. 품질 불만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품목별로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그 빌트인 가전제품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만약에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옵션을 넣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계약하고 좀 다르거나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어디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오늘 아파트 옵션 품목의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손해발생 시 원칙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이나 빌트인 가전제품과 같이 옵션 품목 자체가 아파트 구조물 변경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건설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하고 배상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옵션에 맞습니다. 대해서 하자 보수 책임은 어느 쪽이 지게 될 건지 그리고 그 하자 보수라는 거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 명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약서상에 이게 나오나요? 통상 하자보수 책임 자체는 상품을 제조 공급하는 업체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니까 아파트 옵션 계약서상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소비자원에서 예방주의보를 준비하면서 하자보수 책임 주체라든지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에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부 건설사에게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을 좀 명확히 하도록 계약서 변경을 좀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 금액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맞습니다. 저희 원에 접수된 그 피해 구제 건을 좀 살펴봤는데요. 38건을 확인되는 38건을 분석을 한 결과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50% 정도를 차지했고요. 평균 계약 금액은 270만 원 정도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건도 한 건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지급한 금액이 평균 500만 원으로 가장 좀 비싼 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국소비자원에 실제로 접수된 피해 사례도 좀 몇 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3개 정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설치된 중문을 보고 중문 설치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자의 거주지에 시공된 중문을 보니까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했던 제품하고 다르게 여닫이 형태로 제작된 사례도 있었고요. 2020년 7월경에 냉장고 구입을 계약을 했는데 두 달 정도 지난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냉장고가 2016년도에 생산된 제품이었던 것을 확인해서 배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또 방범, 방충망을 계약하고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했는데 사업자가 시공 금액의 5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좀 발생한 분쟁 그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 옵션 상품 같은 거는 모델하우스에서 가서 보고 이거 괜찮겠다 맞습니다. 싶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 집은 또 나중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간 간격도 워낙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계약할 때 아예 정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옵션 상품이 설치된 그 견본주택과 실제 소비자가 거주할 아파트 환경 자체가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옵션 상품의 경우 계약하고 나서 이행하기까지 통상 2 내지 3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소비자의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옵션 피해의 경우에 상담이나 합의 공고를 통해서 좀 중재가 어렵고 동일한 내용으로 또 다수의 소비자가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번 주 아파트 옵션 관련 준비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네, 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약할 때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일단 최우선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공이 된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옵션 선택한 거를 들어가서 이제 봤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어떤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확인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시공이 완료됐다고 하면은 아파트 입주 전에 이제 사전 점검 기간 등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를 활용해서 옵션 상품의 계약 이행 여부라든지 품질 하자를 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싶으시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같은 좀 증빙 자료를 그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찍어두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 간에 또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해 보시려면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서라든지 계약 당시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상품 관련 홍보물 같은 것들을 좀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에게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되고, 만약 사업자에게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137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좀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주택공상품팀의 엄성호 과장이었습니다.